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역할, 문재인의 종북주의, 공산주의자 놀이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있다면 바로 통일부지요. 통일부가 그동안 문재인 주사파 정권 내에서 탈북민 단체들에게 주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지원금 다 잘라버렸죠.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이 통일부는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왔던 이 귀순선원 2명 강제 북송시키는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집단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박살냈지요. 노조가 장악한 통일부, 지금도 문재인 인사들이 통일부 비용 싹쓸이하고 있으며 친 이재명계 인사들에게 통일부 비용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윤석열 대통령은 더 강력하게 통일부를 들여밟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을 임명하면서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라면서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서 이렇게 신임 차관을 임명하면서 부패한 이권 카르텔 박살내라 라고 한 대통령 보셨습니까? 당시 언론에서는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에 집중해 있었지만 여기에는 통일부 카르텔도 해당이 됐습니다. 북한을 무조건적인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카르텔을 정조준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부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고위층이 통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계기는 크게 3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그 실상을 공개한 뒤 공무원 노조가 장악을 한 통일부 지부의 강력 반발 성명. 두 번째는 북한 인권보고서 영문판의 면책 조항. 세 번째는 더불어민주당과 관계가 있거나 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통일부 정책 연구 영역 비용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2019년 11월 발생했던 탈북 어민 판문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어민들이 특공대원의 손에 이끌려 판문점에서 북송당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흉악범 북송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자 노조가 장악한 통일부 노조, 국가공무원 노조 통일부 지부가 강력 성명을 내고 통일부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당시 통일부 노조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동영상을 공개하며 이들의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며 귀순과 송환 사이에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일부 노조가 반기를 들었었습니다. 사실상
노조가 장악한 통일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들며 강력하게 저항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통령 인사 공직비서관실에서 통일부 조직 문화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본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간접적으로 통일부를 조사한 결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결론을 대통령실은 냈습니다. 정부 핵심 정책 과제나 대통령 연두 업무 보고 등에 참여한 전문가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 기조와는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일부 내에 득실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북한 인권 보고서. 북한 인권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를 3급 비밀로 비공개 조치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다시 공개하기로 했고, 지난 3월 국문판을 공개했고 4월에는 영문판을 온라인으로 사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서는 감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윤석열 정권 때문에 공개된 이 북한 인권 보고서 때문에 지금 북한 내부 당 간부들 발칵 뒤집어졌죠. 자, 그런데 영문판에는 보고서의 정확성을 보증 못한다라는 취지의 면책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 인권의 현실을 정리한 내용인데,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누구도 이를 인용하거나 참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조항을 확인한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던 정부 국정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계에 알릴 북한 인권 보고서에 탈북자 발언에 기초한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통일부 좌파들의 논리를 담았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7일 공식 공개한 북한 인권 보고서 영문판에서 이 면책 조항은 빠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관철된 셈이 되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쯤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표류하게 만든 북한 인권재단 정상화를 들고 나온 윤석열 정부가 보기에 북한 인권 보고서 신뢰도를 통일부 스스로 무너뜨리려 한 것은 대북 지원부로 보이기에 충분했다라는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통일부 정책, 연구 영역 비용을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진 학자나 친문재인 학자들, 친명계 인사들이 독식하다시피 한다는 점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통일부가 특정 성향 인사들에게만 연구 영역 비용을 몰아주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 외교, 안보 라인, 싱크탱크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전문가 그룹들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여전히 통일부가 발주하는 연구 과제를 독식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입안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 설계를 담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지속된 셈이라고 중앙일보는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5월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공개된 통일부 발주 외부 용역 가운데 정책 연구 관련 주제 13건의 수주 결과를 조사한 결과
7건의 연구과제를 문재인 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이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권영세 장관이 취임한 뒤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색채가 안 바뀐 셈인 것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통일부는 북한 경제, 사회, 실태 보고서와 관련된 용역 심사를 진행했는데, 그런데 해당 용역을 낙찰받은 곳에서 겸임 직책을 맡은 사람이 외부 심사위원으로 나왔습니다. 신문은 해당 인사는 이재명 캠프 정책 설계에 관여했던 인물로 이재명 캠프 인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과제를 심사한 격이라며, 통일부는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해당 외부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를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는 바뀌지 않았으며 이 사람을 배제해도 4명의 외부 인사 중 3명이 소위 친문재인, 친이재명, 친민주당 진보 인사였기 때문에 논란이 된 연구 용역비는 3억 4천만 원으로 통일부가 통상 발주하는 연구 용역비의 10배 이상을 몰아주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쪽 사람이나 친이재명계 사람들에게 연구 용역비를 몰아주다시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따르지 않고 있는 통일부의 상황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지원부라며 통일부를 질타했다라고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를 아예 폐지할 각오로 달려들고 있죠. 통일부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폐지가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